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을 때 이 문제가 거론되는 중요한 몇 가지 중에서 중요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그 이슈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끔찍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살에 대한 부분, 아주 잔인한 집단 학살에 대한 내용을. 안녕하세요. 네, 김상수입니다. 차이나 리포트 26번째 시간은요.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가 과연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장기 이식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짚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먼저 중국 쪽에 가면서 트럼프가 도착하기도 전에 뱉은 말이 있습니다. 경고한 건데요. 장기 이식에 대해서 이번에 가서 반드시 짚겠다. 이건 결국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미 의회에서도 미국의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미 5월 5일 날 미국의 그 상하원에서 특히 이제 하원에서 먼저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파룬궁 보호법이라고 하는 건데 5월 5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장기이식 협력을 전면으로 금지했고 강제 장기 적출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조사를 했고 국립보건원 보조금 지원 내역을 또 의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이런 형태로 이제 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5월 5일 날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상원에서는 여기에 이어서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서 가해자나 개인 혹은 관료 혹은 기관을 끝까지 추적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번에 명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무관용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심각한 그런 걸 이번에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먼저 보면 범죄자들이 개인이든 단체든 기구든 일단은 자산을 동결합니다. 그리고 벌금을 때리는데 민사상으로는 최대 25만 달러 그리고 형사상으로도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대 20년의 미국의 연방정부의 징역형이 부과가 됩니다. 잡아가서 체포해서 구속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경을 통제하는 것도 강력하게 이번에 내놨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에 입국하는 걸 전면 금지하거나 기존의 비자를 갖고 있다면 비자를 아예 박탈해버리거나 또 이민자로서 이미 그 영주권이나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이 자격도 영구 박탈해버립니다. 비자나 이민 이걸 영구 박탈하고 미국을 아예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 바로 잡아버리죠. 예. 심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그것을 바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시진핑을 만나러 트럼프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것을 발표한 거죠. 실제로 보면 이 법안이 나오면서 유럽 쪽에서도 이미 유럽 의회에서도 이 국제보건 포럼이라든지 다자기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기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고 장기이식 건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 해외에서도 많이 가잖아요. 특히 이제 해외에 각 나라의 유명한 혹은 이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친중파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도 전 세계적으로 감시를 해서 이 사람들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비자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미국이 지금 제재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동조하는 같이 그것도 함께 가는 뭐 이런 이제 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원래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구하는 최후의 수단이 제공되는 그 장기들은, 사실은 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거나, 혹은, 갑자기 뇌사 상태가 빠졌다거나, 뭐 등등 해서 한 생명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때, 그 본인의 가족들하고 이 동의를 통해서 결국은 생명을 구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히 인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민주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러나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완벽한 뭡니까? 처형장이다. 이런 표현이 들 정도로 이건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인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인 기증을 통해서 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발적 기증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엄청나게 적죠. 예, 갑자기 그 뇌사 상태에 빠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 환자하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하고 매칭이 되는데 이게 또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대기하는 시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씩이나 걸리는데 그리고 기증자가 결국 이제 정말 거의 사망에 가까울 정도로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게 수개월에서 수년, 어떤 수십 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평균 대기 시간이 수일에서 수주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일주일 이내에 된다. 그리고 최대 해도 한 달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술 날짜에 맞춰서 기증자가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러면 결국 어,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죠? 뭐 이런 상황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해외에서는 지금 콜드 제노사이드, 즉 이건 냉혈한 집단 학살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이게 우발적으로 갑자기 딱 일주일 만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예. 기증자가 이렇게 정말 절묘하게 나타나는 이런 가능성은 거의 통계학적으로 봐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대학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학살의 서플라이 체인은 어떻게 되느냐?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 첫 번째는 중국의 공안, 경찰들 및 610 사무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610 사무실은 1999년에 장점인이 6월 10일 날 파룬궁 수련자들이 당시에 공산당 당원이 7천만 명이 약간 안 됐을 때, 평균 한 7천만 명 정도 볼 수 있는데, 이 화롱궁 수련자들이 1억 명이 넘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장점인이 1999년 6월 10일 날 화롱궁 수련자들을 잡아들이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이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610 사무실이라고 따로 별명을 붙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그런 걸 합니다. 군에서는 이제 숫자로 301 병원, 309 병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붙이고 아니면은 이런 이제 비밀스러운 조직 같은 감춰야 될 경우에는 그 날짜를 이렇게 암으로 씁니다. 그래서 99년 6월 10일 날 생겼다 해서 610 사무실인데 이 610 사무실은 엄청나게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수련자라든지 양심수라든지 정치범이라든지 또 소수민족의 하는 사람, 독립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잡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사법, 경찰, 공안 이런 그다음에 인민해방군 이런 그 조직들이 다 610 사무실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는 610 사무실에서 지시하는 대로 각 당이나 정부나 군의 조직들이 이 대상자들을 그 DNA를 수집을 하죠. 예. 그래서 그걸 데이터로 갖고 있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용소나 교도소,
이런 데 갇혀 있을 때 여기에서 혈액 검사나 생체를 통해서 생체 그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즉 보관 및 검사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군사병원. 여기 이제 인민해방군의 309 병원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309 병원 그리고 무장경찰병원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사병원에서는 적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그 해외에 이런 이식을 필요로 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고위층들 이런 암시장 이런 쪽에다가 엄청난 그 돈을 받으면서 이, 이 흑자를 창출해내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집과 그 다음에 보관 및 검사, 그 다음에 적출, 자본화 이렇게 네 단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3번과 4번이 바뀌어야 되겠죠. 미리 영업을 통해서 이 대상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보관 및 검사하고 있는 이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맞는 사람들을 마지막 네 번째는 군사병원에서 적출해서 수술을 해주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북경에서부터 중심이 돼서 각 지역별로 다 있고 여기 이제 허브 식으로 이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들이 있고 지방의 센터들이 있고 여기에 공항이나 고속철이나 이런데 이 긴급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비행기나 헬기나 혹은 고속철이나 이렇게 해서 바로 그 필요한 곳으로 이제 운반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 정말 이게 이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룬궁이나 위구르족, 티베족 이런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 내부의 집단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정치적 목적은 해외에 있는 친중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국가의 이 지도자들, 뭐 대통령, 총리, 뭐 장관, 혹은 이제 거물급 정치 유력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장기 이식을 제공을 해주고 그 대가로 친중파를 만드는 거죠.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동시에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기업가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 그 글로벌 이식 관광객을 상대로 뭐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이 이식을 해주는 거죠.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정말 그 한편으로는 반 공산당 반체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걸 장기 밀매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도 일으키고 친중파를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이 악마와 같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건 뭐 그 중국 공산당이 정말 어, 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악마와 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어, 전 세계를 적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장기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짓도 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장기 적출, 장기 이식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뭐 일주일 만에 심지어는 뭐 상공구 병원 특히 그리고 무장경찰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홍보까지 했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혹 힘들더라도 최대한 해도 최대한 한 달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빨리 찾아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의학적으로도 통계학적으로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 예,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럴 정도입니다. 결국 맞춤형으로 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끔찍한 것은 최근에는 이제 1999년부터
파룬공 수련자들이 계속해서 당해왔고, 그 다음에 위구르족이나 티베트 쪽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당해왔는데, 지금은 2020년 이후부터 지금은 중국의 청소년들, 예,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그리고 초딩들, 그리고 심지어는 유치원, 영유아에게까지도 지금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다는 그런 정말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공산당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반드시 압박하고 이 부분이 세계에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주제로 삼아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고 2개가 또 풀렸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편집부에도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